1943년 4월 18일에 일본 해군의 총사령관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뉴기니 전선의 부겐빌 섬을 시찰하기 위해서 옵니다. 당시에 미군은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야마모토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이거를 저격하게 되면은 암호 해독한 게 들키겠죠. 그리고 또 당시는 기사도 정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적의 사령관을 이렇게 요격해서 죽인다는 건 좀 이거 비겁한 거 아니냐. 니미츠가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참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일본에서는 당신 니미츠 제독 같은 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니미츠가 내 요격하라는 명령을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야마모토는 이제 탑승기가 격추돼서 전사하게 되죠. 이 일화가 보여주는 건 뭐냐? 니미츠 제독은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것과 자기 비하는 다르죠. 자신의 가치와 자부심은 확실했던 리더라는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궁금하게 만들죠. 도대체 어떤 장군이기에 이 정도의 자기 확신과 그리고 겸손함이라는 두 토끼를 다 잡은 리더가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세상을 바꾼 명장 시리즈 오늘의 주인공은 미 해군의 영원한 사령관 니미츠 제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태평양 전선은 정말 웃기게 돼 있었는데 원래 미군이 이게 육군하고 해군이 앙숙이거든. 하긴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어디다 그런데. 둘이 서로 자기들이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경도 기준 잘라서 동쪽은 해군, 서쪽은 육군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 동쪽은 바다, 서쪽은 땅이라면 이게 가능한데 바다를 잘라버렸잖아. 그리고 중간에 섬에서 싸우는 건데 잘라놓으면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서쪽, 태평양의 서쪽은 메가더가, 태평양의 동쪽은 니미츠가 총사령관이 되는 이런 희한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니미츠 제독은 메가더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모든 게 달라요. 어느 게 다르냐? 메가더는 뭐 미국 최고의 군사 집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뭐 전쟁 영웅이고 참모총장 후보까지 갔던 양반이잖아. 니미츠는 텍사스의 가난한 여관집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모태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난로에 불 지피고 이런 걸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니미츠의 가정 환경이 좀 독특한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또 자기 어머니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은 했는데 이 삼촌이 돈을 못 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일해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다만 이 특이한 거는 자기 삼촌이었던 이 양아버지가 니미츠를 정말 친아들보다도 더 이렇게 잘 사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이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니미츠가 평생에 보면 다른 사람 배려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걸 정말 잘했는데 어떻게 보면 양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런 애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강한 집 아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형 학생이었어요. 근데 니미츠가 성장하던 1920년에서 40년대 미국 사회라는 건 변혁기인 동시에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정말 집안도 안 좋고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니미츠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특징을 가집니다. 상관의 지시에 거부하지 않는다. 아랫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서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인간 친화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요. 정말 잘 사귀어요. 얼마나 잘 사귀냐면 하여간 니미츠는 초급 장교 시절부터 후배들이 부임해 오면 무조건 집에 와서 먹인대. 미국 사회는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 밥을 먹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미국 군대가 월급이 정말 짰습니다. 초급 장교들은 정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 데려다 한번 밥 먹이면 이게 뭐 정말 고마운 거죠. 그리고 집에다 데려다가 부인하고 같이 먹이니까 또 감동받잖아요. 원래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이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식당에 갈 돈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이게 젊은 장교들을 밥을 먹이니까 얘들이 또 눈치가 없잖아요. 한참 때 군인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 1인당 3인분, 5인분은 뚝딱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불러다가 완전 먹이면 한 달 봉급 다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싫은 소리 안 하고 힘든 일, 뭐 굳은 일 맡고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냥 예스맨으로 살았구나. 그냥 뭐 그런 생각 들잖아, 솔직히. 아, 그래서 승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정말 좋은데 니미츠와 니미츠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니미츠는 정말 인간 친화형으로 살지만 인간 친화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남이 하기 힘든 안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를 하는 거냐. 남이 하기 싫어하는 프로젝트, 새로운 거에 도전하느냐. 새로운 거에 도전할 뿐 아니라 항상 자기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더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쪽으로는 되게 도전적이에요. 이분이 ROTC 교관이 한번 됐거든요. ROTC 교관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첨단 무기가 막 나오던 시절 아닙니까? 탱크가 한 번에 빨라지고 전투기가 이제 순식간에 개발되고 잠수함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는 시대예요. 이걸 느낀 거죠. 이 ROTC 해군 애들도 이제 적당히 배워서는 안 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걸 배워야 돼. 근데 이렇게 가르치려니 그 대학에 아예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니미츠가 어떻게 하느냐? 또 뭔가 딴 일을 찾아서 학교를 위해서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총장님을 구워 삶아요. 총장님이 보니까 이 너무 훌륭한 장교잖아. 너 소원이 없니? 난 미적분 좀 가르쳐야겠습니다. 수학과 교수님한테 막 협박을 해갖고 미적분 가르쳐. 이렇게도 미적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ROTC만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까지 와서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니미츠의 인간 친화형은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나도 바꾸고 딴 사람도 바꾼다. 후배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여 같이 밥을 먹이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 훌륭한 장교가 되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밥을 먹이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변화하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알게 돼요. 이분은 따지고 보면 비전 친화형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인간 친화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딛고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무서운데 많은 분들이 메가더하고 니미츠가 막 상극이야. 대부분 이래요. 니미츠는 정말 훌륭해. 뭐 후배들 챙겨, 다독여, 메가더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나서 위에서 누르기만 해. 이렇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다 비전 친화형이에요. 니미츠는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비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 애는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을 키워요. 메가더는 왜 폼 잡니? 메가더가 살벌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못 참는 사람은 그 메가더한테 대들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이 이마해지면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저 인간이 메가더한테 덤벼들어. 근데 메가더는 그렇게 덤비는 사람한테 너 나가 안 해요. 딱 째리면서 이놈 쓸만하네. 그리고는 키워요. 사실은 이렇게 권위적이고 무서운 사람한테도 덤비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싸가지 없이 덤비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덤비는 사람. 목표가 똑같은데 방법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자, 니미츠로 돌아와서 이런 사건이 뭐가 있느냐. 함장이 왜 세냐면요. 바다에 해외로 나가면 삼권을 본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사건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도 함장이 다 해요. 근데 이 니미츠 함장은 우리 인간 친화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젊은 애들 뭐 하나 쓰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적당한 사건들 술 먹고 좀 사고를 쳤다거나 이런 거는 재판을 하긴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 군기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재판을 하는데 직속 상관을 변호사로 쓴대요. 그런 변호사가 막 변호를 하는데 희한한 말을 해가지고 웃겨야 돼. 너 왜 소음 쳤어? 그랬더니 소음 친 게 아니라 길가에 뭐 실이 떨어져 갖고 주워 주려고 쫓아갔는데 소가 따라와서 이런 이제 유치한 얘기예요. 요거를 좀 더 수준 있게 해가지고 깔깔깔 웃기면 무죄. 이러고 놔줬대.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우리 함장님 최고. 그리고 또 함장님이 이러면요. 참 사람들 이상한 게 중급 장교들도 초급 장교들도 또 함장님 따라가요. 우리 함장님은 인정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또 인정을 막 베풀어요. 그런데 이 구축함에는 전투병력이 타거든요. 경계도 해야 되고 무슨 사건 나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구축함에 해병 1개 소대가 있었는데 새 소대장이 하나 이제 부임을 해왔어요.
근데 해병 하나가 전쟁 때가 아니니까 졸았대요. 걸렸어요. 아시죠? 보초 경계 서다가 졸면 군법해입니다. 그 자체를 용서하면 안 돼요. 재판은 열고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군법회 회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지. 아, 저것도 한번 웃기면 이제 끝나는 거다. 소대장이 새로 왔으니까 저 아저씨가 어떻게 웃길까?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소대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리 지금이 평화시지만 해병인 경계 시간에 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놈은 해병이 아니다. 쟤를 전출 보내라. 쟤를 만약 전출 안 보내면 나를 내보내라. 오, 세게 나. 니미츠가 그 소대장을 속으로 딱 찍어 놓습니다. 이런 애를 찾았던 거예요. 내가 마음씨 좋다고 다 마음 좋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뒤로 그 소대장을 딱 찍어나고 그 뒤에서 계속 진급하는 거 도와줍니다. 이 소대장이 나중에 태평양 전쟁 때 최고의 영웅이 되는 양반이에요. 나중에 한국전쟁에도 참전하는데 플러 대령이라고 유명한 양반입니다. 사실 니미츠도 이런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다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이 달랐던 것 뿐이죠. 니미츠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우냐면 남한테 싫은 말을 안 해요. 불평도 안 하고. 근데 사람이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 그러면 이걸 다 부인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부인한테 편지를 쓸 때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나눠서 보냈대요. 똑같이 편지를 써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한테 해도 되는 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면 감춰야 되는 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다 부인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니미츠가 죽고 전기를 쓰려고 이제 부인한테 가서 편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우리 남편이 요거는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건 싸그리 태워버리고 줬어요. 덕분에 니미츠 전기는 망했죠. 너무 아깝긴 한데 이 부인이 뭐 남편한테 순종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부부의 삶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고충을 정말 같이 힘들게 극복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니미츠가 어느 날 무슨 구축함인가 이런 배를 수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수리하는 동안 살아야 되는데 뭐 가난하니까 호텔값 절약해야죠. 생각해 보니까 구축함에 방이 한두 개냐고. 그래서 이제 야 그럴 거 없이 배에 들어가 살자. 그래서 이제 배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불편하지만 꼭 참고 같이 사는 거지. 근데 이분도 속으로는 왜 이제 화가 나냐면 큰 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인데 얘는 너무 신난 거야. 구축함이 다 지 거잖아요. 아버지가 함장이니까. 그러니 학교 갔다 돌아오면 뭐 그냥 온 배를 쏘다니면서 군인들하고 노는 거야. 근데 군인들 입장에서야 이게 또 함장 딸이기도 하지만 애가 조그만 게 와갖고 아저씨 뭐 해요? 이러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를 배워주기를 원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애한테 배워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수리하는 거, 보일러 고치는 거 이 딸이 그때 배워가지고 나중에 커서 자동차 고장 나면 길가에서 그냥 자기가 바로 고쳐서 갈 정도로 이렇게 기계 이런 도사가 됐대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경비를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병 중에 역전의 용사가 거기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 보일러 고치는 아저씨보다야 무용담이 많을 거니까 또 애가 가서 맨날 들었나 봐. 그러니까 신나갖고 얘한테 뭔가를 가르쳤는데 얘가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칼 던지고 목 빼고 이런 것만 가르친 거야. 그래서 칼 던지기 잘한다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단검을 딸한테 선물로 줬어요. 바퀴벌레 맞추는 실력이었나 봐. 우리 어머니들이 아마 이런 소리 들으면 당장 나 여기서 나간다. 애가 도대체 뭘 배우겠니? 그러니까 너나 여기서 살아. 이럴 거예요. 근데 니미츠 부인은 거기서 살아요. 그럼 왜?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크고 엄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야. 이런 애는 절대 실패하잖아. 나중에 큰딸이 잘 돼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성적 하나 더 맞겠다고 무조건 공부하고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해서 비사회적이 되는 사람과 정말 그런 곳에서 모두를 만나는 사람은 누가 진짜 리더가 되겠습니까? 공부는 얘가 더 잘할지 몰라.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데는 후자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부인도 가만히 보면은 본인도 여장부가 됐죠. 그래서 이 집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요. 완전히 사람들이 스케일이 달라요.
그게 가장 포인트가 뭐냐?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되지 마라. 내가 비전이 확실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목표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내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오히려 관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이 나를 도움을 준다. 니미츠의 가장 훌륭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격발시키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자기 옆에 놔두었기 때문에 당신은 미해군의 아버지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인생을 설계하시든 자녀들 교육하시든 무엇든 간에 니미츠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6명의 장군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삶에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